자, 유로파리그 첫 번째 경기. 슈투트가르트 대 영보이스. KBI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장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로마 상대로 패배하면서 흐름이 한번 끊겼지만 그래도 이후 리그 경기에서 이제 맨헨글라드바흐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며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리그 페이지 이제 12위에 이제 위치 중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번 마지막 리그 페이지 경기에서 승리를 좀 거두면은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 이제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도 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골 득실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긴다고 하면은 좀 최대한 좀 큰 점수차로 이기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전 기준 4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타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홈에서 리옹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영보이스가 홈인데도 불구하고 리옹 상대로 그렇다 할 득점계를 잘 만들지 못하면서 이제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채 좀 패배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최근 좀 영보이스의 좀 페이스가 많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이전에는 좀 홈 강세를 좀 보였었던 영보이스인데 최근에는 그런 좀 홈 강세도 잘 못 보이고 있을 만큼 경쟁력이 좀 떨어졌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지금 영보이스가 이제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근래 좀 득점력이 좀 저조하고, 자, 그러면서 지금 실점도 많다 보니까 현재 공수 밸런스가 많이 지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홈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는 이제 주도권을 좀 내주며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그런 다양한 공격 패턴을 현재 영보이스가 막아내기에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좀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본래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는 전체적으로 좀 경기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더더욱 좀 원정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홈 강세인 좀 슈투트가르트와는 비교적 큰 차이가 좀 날 것으로도 예상이 돼요. 그거는 확실히 좀 양 팀의 그런 어느 정도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좀 크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좀 예상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코멘트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현재 뭐 전력, 흐름, 경기력,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슈투트가르트가 이제 우세한 점과 좀 더불어 이제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도 크다는 점까지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슈투트가르트가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슈투트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마인승까지 또 보도록 할게요. 슈투트가르트의 이제 1엔드 기준 마인승. 네, 아무래도 이제 영보이스가 지금 뭐 한번 좀 실점을 하면은 이제 좀 이제 수비가 좀 크게 좀 무너지는 경우도 좀 최근에 많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다가 이제 원정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한번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프라이브루크.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는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릴은 현재 5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스트라스부르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패를 당하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5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가 크게 무너진 그좀 릴이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그만큼 좀 전체적으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현재 유로파 리그 페이지 3위에 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뭐 8위권 내로 마무리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엄연히 뭐 이번 경기에서의 좀 동기부여만 따지면은 릴이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릴의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그리고 이제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최소한 좀 무승부는 거둬야 이제 안정적으로 좀 노가 플레이오프 진출이 좀 가능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좀 동기부여 면에서는 지금 릴이 더 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물론 이제 이번 경기는 프라이부르크가 후보 선수들 몇몇을 좀 섞어서 이제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 전력 면에서는 릴에 비해 프라이부르크가 다소 밀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그럼에도 지금 최근 경기력, 이제 조직력, 뭐 공수 밸런스 모두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더 낫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런 프라이부르크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제 최근 좀 릴의 좀 수비가 좀 크게 흔들리면서 이제 수비 뒷공간을 좀 자주 허용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모두 이런 뭐 헐거운 릴의 좀 수비를 좀 프라이부르크가 좀 잘 공략해 이제 공격에서도 이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어느 정도 좀 부분적인 로테이션을 좀 돌린다고 해도 현재 좀 경기력이 많이 좀 안 좋은 경기력과 그리고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좀 릴이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 같다. 이렇게 보기에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네. 그쵸. 그만큼 지금 릴의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는 거를 좀 반증하기도 하죠. 자, 저는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현재 뭐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릴을 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봐서 차라리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릴보다는 프라이부르크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 프랜승 쪽 보는 경기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아무래도 어드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티스 대 이제 페노르트. 자, 일단 베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쿠초 헤르난데스, 그리고 로셀소, 그리고 이제 베린 등이 좀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우에다, 이제 샘스테인, 그리고 와타나베, 그리고 이제 아메도지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지금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주축의 선수들이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좀 공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좀 우에다가 좀 빠진 그래도 페이노르트가 뭐 비교적 이제 공격에서 전력 누수가 더 클 수 있다. 이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패 중으로 지금 페이스가 다소 떨어졌고 이제 근래 이제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는 파우크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8위권을 확정 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이제 16강 직행 여부가 좀 결정되기 때문에 확실히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 대한 좀 중요도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무승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현재는 좀 연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해 다시 이제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이제 슈투른그라츠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플레이오프권 경쟁을 이제 이어가게 되었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둬야지만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위권,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는 이제 24위권 내로 좀 들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결과가 좀 중요하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이름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공격에 축이 되는 선수들이 이제 좀 다수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좀 전개가 좀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템포는 빠르지만 이제 효율적인 공격으로 좀 이어지기는 어렵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이제 지지부진할 경우를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제 기존처럼 이제 전기가 좀 매끄럽게 좀 이어지지 못할 수 있고, 이제 공격 중에 좀 템포가 좀 끊기는 경우도 이제 종종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템포만 좀 빠를 뿐 이제 그런 좀 영향가 있는 좀 득점기에는 좀 생각보다는 잘 안 만들어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전력 누수를 좀 감안해도 확실히 뭐 베티스의 전력이 더 우세하고
이제 홈 강세까지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비교적 뭐 베티스가 더 이제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현재 좀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최근에 좀 연승을 하면서 많이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어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좀 두 경기 연속 이제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상세를 좀 탄 거는 물론 이제 조직력도 좀 확실히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페이노르트가 기존의 그런 좀 팀 케미가 이제 해쳤던 그런 좀 연패 중에 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좀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뭐 지금 홈 베티스 사이드를 무작정 뭐 보기에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경기로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노르트가 뭐 베티스의 좀 발목을 좀 잡아도 그렇게 뭐 이상할 게 없는 경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좀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현재 뭐 1.4대 그런 좀 베티스 사이드를 보기보다는 그에 뭐 비슷한 뭐 페이노르트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페이노르트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그러면은 네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두 팀 다 이제 공격에 이제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좀 많이 좀 빠졌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 다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경기 자체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기준점 3.5는 너무 높다고 판단돼서 이거는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페이노르트 이프렌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크 대 말메. 자, 행크 같은 경우에는 주점퍼가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말메 같은 경우에는 주점 미드필더 1명. 이제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행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긴 무승 행진을 이어가며 부진하다가 근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위트레트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유로파 리그 페이지 12에 이제 위치해 있는 행크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은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 직행이 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대한 중요도는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행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말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로파 리그 페이지 35위로 이제 위트레트와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와 같이 승점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메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뭐 유로파리그 경기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는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말메가 유로파리그 탈락이 확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리그가 지금 휴식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전들을 좀 기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말메가 시즌 중에 이제 리그 기간 중에 만약에 이런 좀 유로파리그 경기를 좀 치렀다고 하면은 확실히 뭐 로테이션 위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현재는 지금 리그가 지금 휴식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뭐 주전들을 좀 기용해도 뭐 크게 좀 무리가 없어 보이다 보니 아무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뭐 그래도 웬만하면은 말메 또한 뭐 주전들 라인업 위주로 기용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지금 말메가 주전들 위주로 좀 라인업을 좀 구성한다고 해도 전력 자체가 좀 워낙 좀 약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앙헬 라미레스 감독을 좀 새로 선임해 이제 변화를 좀 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직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트르베나 상대로 저조한 경기로 좀 보이면서 좀 패배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말메에 대한 좀 기대치는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확실히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감독이 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선된 게 좀 없다는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좀 말메에 대한 그런 기대치는 좀 현재 좀 떨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 뭐 현재 뭐 전체적인 전력, 뭐 경기력 모두 이제 행크가 더 우세하고 이제 동기부여 면에서도 이제 크다는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말매 그런 좀 원정 약세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뭐 행크가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드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 행크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행크승에 마인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루도고레츠 대 이제 니스. 자, 일단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 자, 그에 반해 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 이상으로 좀 결장자가 많아요. 일단은 지금 주전 포워드 2명, 미드필더 2명, 수비수는 무려 좀 3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은 거의 뭐 주전 선수들 좀 반 이상이 좀 결장 중으로 현재 좀 전체적으로 전력 누수가 상당히 큰 좀 니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루도고레츠는 긴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레인저스 상대로 원정에서 패배하며 긴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유로파 리그 페이지 25위로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권과 이제 근접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좀 승리를 좀 거둬야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을 좀 확정 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큰 루도고레츠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연패 행진을 좀 이어가며 극심한 부진을 겪다가 이제 최근에 연승을 좀 거두면서 다시 살아날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필 감독이 좀 새로 좀 선임된 후부터 어느 정도 좀 성적이 나아진 좀 니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유로파 리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니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 리그 33위로 유로파 리그 페이지 33위로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다 보니까 이번 마지막 유로파 리그 경기는 이제 니스한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좀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루도고레츠에 비해 이제 동기부여가 많이 떨어지는 니스라고도 말씀드려봐요. 자, 아무래도 이제 니스 같은 경우 이번 유로파리그 경기보다는 주말에 있을 이제 브레스트와의 그런 리그 경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위주로 좀 기용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전력 면에서 당연 이제 루도그레츠에 비해 좀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거의 뭐 이제 2군에 가까운 좀 라인업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큰 좀 니스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네. 게다가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정이 좀 많기 때문에 온전한 라인업을 좀 구성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라인업 운용에 있어서 이제 어려운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런 좀 주축 선수 좀 다수의 좀 결정으로 인해 뎁스도 많이 얇아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게다가 이제 최근에 좀 니스가 연승을 거두고 있는 거와는 별개로 대체로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지금 뭐 한 번 실점을 하면은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크게 좀 떨어질 우려도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뭐 공격이 좀 매서운 좀 루도그레츠 상대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니스의 실점 위험이 좀 클 것으로 좀 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루도그레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이제 셀타비고 상대로 이제 홈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을 만큼 이제 홈에서 좀 경쟁력이 좀 좋은 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면은 이 경기는 루도고레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루도고레츠 승쪽 보는 경기. 네,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루도그레츠 승에 이제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대 볼로냐. 자, 이 경기는 세르비아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마카비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2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마카비 텔아비브는 현재 3연패 중으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이제 유로파리그도 탈락이 확정되면서 이제 이 경기는 큰 의미가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 경기 이후에 이제 리그 경기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 마카비 텔아비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1무 2패로 흐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페이지에서는 지금 15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플레이오프 진출은 확정이지만 이제 8위권 진입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를 이겨도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8위권 좀 진입 여부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볼로냐 입장에서는 일단 이제 이기고 봐야 되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그 위에 있는 좀 팀들의 좀 상황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뭐 이번 경기 뭐 볼로냐가 좀 이긴다고 해도 이제 8위권 안으로 좀 마무리해 이제 16강을 좀 직행할 가능성은 다소 좀 떨어진다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로냐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수가 있고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로우 블로우 좀 형성해서 좀 버티다가 이제 빠른 좀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를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볼로냐가 당연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겠지만 최근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빌드업이 좀 끊기면은 되려 역습을 허용해 이제 상대팀한테 위협적인 득점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경우가 좀 많고 이제 그런 역습에는 나름 능한 그런 마카비 텔아비브인 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이제 마카비 텔아비브뿐만 아니라 볼로냐 역시 이제 실점 위험이 이제 어느 정도 클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좀 볼로냐의 좀 수비가 어느 정도 흔들릴 만한 좀 우려는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확실히 지금 뭐 볼로냐가 더 우세한 매치업은 맞긴 하지만 지금 볼로냐가 올해 들어서 단 한 경기밖에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확실히 26년도 좀 성적이 많이 지금 안 좋은 편이고 특히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볼로냐가 지금 수비 안정성이 크게 좀 떨어져 불안정한 모습을 자주 보인다는 점까지 염두를 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볼로냐 사이드를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물론 확실히 좀 이제 뭐 전력 차이와는 좀 별개로 이제 볼로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번 좀 실점하면은 수비가 좀 급격히 좀 흔들리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변수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리 뭐 이제 볼로냐가 볼로냐가 어느 정도 좀 리드를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좀 불안정한 리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채로 흘러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실히 리드 수성 능력도 지금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수비가 좀 발목을 좀 잡아서 이제 결과를 좀 그르칠 경우도 충분히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지금 뭐 1.4대 내 것도 이제 원정에서의 볼로냐 사이드를 보기에는 저는 그리 좀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보지 않아서 저는 이 경기는 뭐 굳이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로냐보다는 마카비 텔아비브 이프렌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카비 텔아비브 이프렌 쪽 보는 경기. 안 그러고 어드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두 팀 다 좀 수비가 좀 흔들려서 확실히 좀 이제 좀 실점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고 봐서 이 경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치고받는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요소까지 고려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셀틱 대 이제 위트레트. 자, 셀틱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셀틱은 최근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볼로냐 상대로 이제 한 명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장이 없었으면은 원정에서 볼로냐를 좀 잡을 수도 있었던 좀 셀틱인 만큼 볼로냐 상대로 이제 굉장히 좀 선전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셀틱의 유로파리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유로파리그 페이지 2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 턱걸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기에서 아무래도 승리를 좀 거둬야 이제 안정적으로 좀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짓게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위트레트 같은 경우에는 5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 페이지 34위로 이미 유로파 리그 탈락이 확정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경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 좀 위트레트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래도 위트레트는 이미 탈락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위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전력 면에서 셀틱에 비해 이제 더더욱 좀 열세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트레트 상대로 그래서 셀틱이 홈에서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로테이션 위주라 이제 더더욱 좀 빌드업이 잘 안 될 수 있는 위트레트인데, 이제 설상가상 최근에 좀 패스 차단이나 이제 압박이 좋은 그 셀틱 상대로는 더더욱 좀 위트레트가 빌드업을 좀 구사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드업 구사가 잘 안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위트레트의 좀 전진성이 많이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좀 셀틱이 좀 위트레트 진영에서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셀틱이 그래도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에 이제 진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셀틱 승적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위트레트가 좀 득점을 하기에는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서 이제 그런 약간 위트레트에 그런 좀 골을 좀 넣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여부를 더 이제 중점으로 봤을 때는 3점 기준은 이제 기준점이 높다고 판단돼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틱 승 마인승의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일단은 이제 미트윌란 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자, 이거는 그래도 지금 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이제 미트윌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좀 이기거나 지거나 상관없이 그냥 이제 노가웃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제 확정이 좀 되었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경기에서 이겨도 8위권 진입은 좀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디나모 자그레브의 지금 동기부여가 이제 더더욱 좀 떨어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디나모 자그레브의 좀 동기부여가 좀 떨어진다는 요소까지 고려했을 때는 이거는 미트윌란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 하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트름그라츠 대 이제 프랑 경기. 자,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슈트름그라츠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솔직히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의미 있는 경기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좀 잔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돼서 이거는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슈트름그라츠 프랜승의 이제 언더로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나티나이코스 대 이제 에이스 로마. 자, 요거는 에이스 로마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그렇다고 에이스 로마가 지금 이긴다고 해도 솔직히 이제 대승보다는 원정에서 한 1점 차 정도의 좀 승을 좀 예상하는 경기. 요 경기는 좀 로마의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해서 이제 무승부로 좀 끝날 경우도 이제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로마 햄무나 이제 무승부 쪽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유로파리그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